자, 오늘의 상한가 종목입니다. 삼룡물산이 연달아서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기염을 더하고 있는데요. 이 삼룡물산 대단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 삼룡물산 같은 경우 상승하게 된 배경에는 탈플라스틱 관련주로 부상이 돼서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날아가더라도 이렇게까지 날아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아주 작전복으로 야무지게 해먹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삼룡물산 같은 경우는 바로 이재명 대표의 탈플라스틱 공약의 수혜주인데, 최근에 이제 그 기후 환경 정책 발표문에서 이제 탈플라스틱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간에 이제 탈플라스틱 관련주는 좀 비실했어요. 이게 이제 한국 패키지 뭐 이런 종목이 이제 탈플라스틱 관련주로 분류가 될 겁니다. 이 회사도 오늘 이제 첫날 급등했다가 그 다음에 비빌대다가 오늘 이제 다시 상한가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한국 패키지 같은 경우도 자, 해성그룹 계열사 우유팩 전문 제조업체다 이렇게 돼 있죠. 우유나 액체, 주스, 액체 포장물 제거하는 카톤 사업, 그 다음에 이제 골반지. 그래서 이런 이제 포장지와 연관된 우유 포장지 같은 경우 우유팩 뭐 이런 거니까 사실 그 플라스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연동해서 이제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탕 해먹고 진행되다가 이제 장중에 상한가 풀리긴 했는데, 이런 게 워낙에 이제 삼룡물산이 강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코오롱 EMP라든지 한번 보겠습니다. 코오롱 EMP 후속 종목들은 별로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패키지만 지금 따라 올랐다는 거거든. 강력하게 올라온 것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삼룡물산이 결국에는 상한가인데, 이런 것은 다른 종목들이 따라 올라오지를 못하고 비실해 버렸다. 이런 것은 내일 정도 1박 2일 코스로 그냥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삼룡물산 같은 경우도 어느 순간에 이제 물량은 나올 텐데, 지금 이제 상지건설 해먹고, 그 다음에 포바이퍼 해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차례 그들이 시세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삼룡물산 가지고 이제 계속 해먹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역시 이제 이렇게 가다가 상한가에서 이제 거래량이 장대 거래량이 음봉이 나오면서 물량이 나와버리면 가차없이 까야 됩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근데 언제 나올지는 사실 엿장수 마음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구간상으로 볼 때는 점으로 한 방, 두 방, 세 방 갔는데, 여기서 이제 물량 한번 소화하고 올렸다 해도 그러고 이제 나머지 후발주들이 한국 패키지 외에는 전혀 미동을 안 하고 가다가 이제 말아버렸다라는 것을 보면은 한 차례 좀 매도 자리가 나올 수도 있다. 내일 정도에 한번 물량 나오는 걸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심칩을 만드는 회사 이제 엑시큐하고 그 다음에 그 유비벨록스 이런 종목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는 엑시큐가 1등주라 그랬죠. 오늘 이제 일찌감치 점으로 상한가 들어가고, 유비벨록스 같은 경우도 점으로 상한가 들어가는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에 이제 그 가장 강력하죠. 아무래도 유심 대란이 나오니까 이제 그런 형태가 나오는 것이고, 그와 연관해서 보면은 옴니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옴니 시스템이 이게 이제 그 통신 3사의 코로나19 때도 유심 카드를 이제 납품을 해와서 현재는 이제 SKT에 납품이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유심 대란이 나와가지고 이 시장 자체가 한 700억 규모 정도 되는데, 유심 칩용 카드를 대량 제작에 들어가겠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으면서 진행이 돼서 후발주지만 깔끔하게 이제 상한가 들어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고 지금 거래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내일도 한번 급등이 한번 나오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아까 이제 그 후발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엑스큐어가 가장 1등주고, 그 다음에 유비벨럭스인데, 오늘 이제 한싹이 일찌감치 또 사실 상한가 들어갔어요. 얘는 이제 그 보안주 아니겠습니까? 보안주 강세를 이끌었던 건데, 한번 풀렸다가 다시 들어가긴 했습니다만은 한싹도 강해요. 그러니까 한싹하고 보안주를 끌었던 것이 이제 한싹이고, 얘가 가면서 이제 모니터랩이나 센즈랩 이런 것들이 이제 쳐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가면서 결국에는 한솔 인티큐브라든지 얘도 이제 보안 줄 거라고 지금 한솔 인티큐브 얘도 지금 강세를 보여줬어요. 그죠? 한솔 인티큐브 그 다음에 한싸 그리고 옴니 시스템 이런데 아무래도 이제 대세적으로 보면은 이제 지금 유심 칩이 당장은 이제 제일 중요하고 유심 칩 대란이 나오기 때문에 마치 이는 이제 그 단발성이긴 합니다. 나중에 반드시 고점 지구가 나오면 팔아야 됩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요렇게 이제 한번 대량 교체하고 나면은 나중에 유심 칩 한번 싹 갈아엎었기 때문에 수요가 별로 없어요.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코로나 엔데믹 한 차례 이제 막 줄 서 있다가 나중에 마스크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남아도니까 이제 주가가 완전히 개차반 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대신 옴니 시스템이라든지 한싸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이제 상한가 풀리고 어쩌고 해도 내일도 한번 급등세는 좀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요. 특히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유심주가 제일 강하고 그 다음에 보안주 아닙니까? 그런 측면을 본다면 옴니 시스템이나 한솔 인티큐브 이런 종목들의 추가 상세가 좀 나오지 않겠냐. 한솔 인티큐브는 그 전날 한번 움직였어요. 그러고 이제 다시 상한가 들어갔는데 이 거래량이 이제 그렇게 많지 않은 종목이다 보니까 이 상당히 좀 이쪽에도 한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서비스 클라우드 모바일 솔루션은 고객 정보 이런 쪽에 쭉 제공하면서 저거 막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IT 서비스 보안을 좀 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게 뭐 펀더멘탈적인 거하고 뭐 별로 상관없어요. 근데 얘가 이제 여기서 한번 움직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쳤잖아요. 물론 옴니 시스템도 가다가 이제 금요일날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얘는 움직임 폭이 없잖아. 그래서 사실 옴니 시스템이 좀 더 강하게 한번 움직이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관심 종목 중에서는 유심 쪽이 좀 더 강하니까 옴니 시스템 한번 이 종목은 약하게 나오면 지금 현재 자리에서 상한가 막판에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이게 이제 1,400원 이하권에서 나오면 한번 매매 접근을 해볼 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는 사실 이제 나머지는 잘 팔 생각을 해야지 뭐 따라잡으면 안 돼.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대오 특수광이라든지 이런 쪽이 기후 에너지 공약 수혜주로 이제 급등을 했던 종목인데 원래 이제 그 냉간압 뭐 그런 쪽에 이제 우리 또 AI 이미지 솔루션 뭐 이런 쪽 뭐 연관해 갖고 이제 진행되는데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 점으로 올릴 정도다. 이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이제 완전히 작전복으로 해먹었다는 얘기인데 지금 삼성물산 탈플라스틱으로 해먹고 이제 에너지주 중에서는 얘가 지금 1,600원짜리인데 20만 주, 22만 주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딱 헤쳐먹은 것 같던데, 그 전에 이제 움직였던 종목 2,000원 사이클, 요런 자리 정도 와서 이제 물량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 자리에서는 한 차례 봐서 양가 없으면 팔아줘야 되지 않나. 인바이오젠도 마찬가지. 이제 이 자리까지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상한가까지 말아 올렸어요. 근데 이제 깔끔하게 올렸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을 보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얘들이 아침에 이제 붕 뛰어가지고 거래가 터져버린 종목 있잖아요. 그런 종목은 장대모로 밀려버릴 소지가 상당히 있지만 요렇게 이제 제가 아까 옴니 시스템도 얘기하는 게 보합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 잔량도 그렇게 많이 안 쌓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400원도 아니고 이제 뭐 거의 뭐 강보합 이런 수준에 나왔다가 이제 물량 나왔다가 움직이면은 다시 끌어올려가지고 이제 상한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최소한 그 수익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게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인바이오젠의 형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약하게 나왔다고 오히려 끌어올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떠서 나와가 이만큼 떠서 나와가지고 거래 터져버리면 이제 잘못하면 음봉으로 탁 자빠져 버리는 경우, 잘못하면 그런 경우가 훨씬 많아요 지금 자리에서. 그런 경우 아니고 생각보다 이제 약하게 나왔을 때는 이제 매매해볼 만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XQ는 내일도 상한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제일 1등 종목이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유심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XQ하고 그 다음에 옴니 시스템, 그 다음에 그 옴니 그 뭡니까 유비벨룩스 그 다음에 옴니 시스템 이런 순이기 때문에 옴니 시스템 공략해 볼 만하다. 자, 아이스크림 매두를 비롯해서 이런 종목들, 일정실업, 태형건설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그 저테마로 지금 올라간 것으로 저는 판단되는 TY홀딩스 마찬가지로 그 대선 테마로 지금 올라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덕수 테마. 그래 아이스크림 매두라든지 그 다음에 시공테크 이런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TY홀딩스, 태양건설 이런 것들이 저런 이제 한덕수 테마로 많이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 1일 이제 근로자의 날이니까 5월 2일 날 출마가 유력하다. 어차피 6월 3일 날 이제 대선이 되면 한덕수 총리는 한 달 있다가 이제 그만둬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막바지에 좀 들어오지 않겠냐. 국민의힘에서 이제 여기저기 그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니 한 달 더 하나 대선 출마하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대선 출마 가능성은 좀 더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세는 좀 보여줄 가능성, 얘가 이제 출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홍준표 테마라든지 한동훈 테마 이런 것들이 이제 빌빌 돼버리고 그런 형태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얘가 안덕수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대선 국힘에서 1위가 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좀 일단은 첫째는 퀘스천 마크고, 두 번째 이제 이재명하고 예를 들어서 붙었을 때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워낙에 주가 이제 바닥권에 있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쳐올라가는 것이고, 또 아이스크림 매드 같은 경우는 이재명 정책 수혜주하고 또 엮여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교육 테마. 그래서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일찌감치 또 상한가도 또 얘는 이제 들락날락했네요. 아까 이제 일정 실업 이런 거 보면 일찌감치 또 들어갔어요, 보면 오전에. 그렇지만은 5월 1일 날 그 휴장이고 하는 거 보면은 내일까지 가다가 두드러 맞든지 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상한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내일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분할 매도를 한 상한가 안 들어가면 싹 까버리고, 상한가 들어가도 잔량이 당일 거래량의 10분의 1 이상이 안 쌓이면 일단은 반은 매도해놓고 그 뒷날 봐야 돼요. 무슨 말, 그 뒷날 세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잔량이 그렇게 10분의 1 이상 안 쌓이면은 생각보다 떠서 안 나오고 보합 전후에서 시작해 버린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빌빌 돼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수요일 안에는 어쨌든 목요일 날이 쉬지 않습니까? 근로자 날이니까 주식시장이 쉬니까 수요일 날까지는 매도를 치자. 이게 이제 제 핵심 사항입니다. 태형건설, 아이스크림 에듀, 그 다음에 좀 뭐가 있습니까? TY홀딩스, 일정실업 이런 종목 다 마찬가지야. 일정실업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워낙에 없어가지고 얘는 한방 억지로 더 끌어올렸다가 그 뒷날까지 갈 수 있겠습니다만, 나머지는 내일 정도에 또 물량이 나올 소지가 좀 다분히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좀 보시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요쪽 라인이 워낙에 세니까 유심 요쪽에 요 구도가 조금 더 이어질 거로 보고 있어요. 유심 대란 이런 무드가 좀 더 이어져 가지고 진행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도 이 보안주라든지 전체적으로 좀 추가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보면은 옴니 시스템 정도를
간혹 가다가 지금 보면 후발주에서 이제 다시 더 세게 움직이는 경우도 많고 그래요. 근데 현재 있는 종목 중에서는 이렇게 이제 장대 양봉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뒷날 이게 그 별로 생각보다 안 떠서 나오면서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리고 초반에 이제 약간 소폭 강보합 상승 미세하게 한 채 가다가 이게 물량이 탁 나오면서 보합 마이너스 1,300원까지 좀 밀린다든지 그런 형태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장 초반에 한번 매수에 가담을 해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마이너스에서 매수에 가담하거나 이런 식의 어떤 그것이 이제 진행이 될 때 9시 30분 이전에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 상한가 종목은 주로 이제 그 시작하자마자 주로 9시 15분 이내, 늦어도 9시 30분 이내에서 다 매매해놓고 그 다음에 시세를 보는 거예요. 그 뒤늦게서 이제 뭐 가지고 뭐 점심시간 오후 돼가지고 이렇게 매매하는 게 아닙니다. 참고로 만약에 관심 있게 본다고 할 때는 그렇게 보면 돼요. 자, 요약하겠습니다. 일단은 뭐라고? 유심칩 관련주는 상한가 또 한 번 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옴니 시스템 좀 보자. 한덕스테마 요런 쪽은 수요일 안에 전부 다 깐다. 근데 내일부터 여차하면 매도 들어가기 시작한다. 상한가 들어가도 잔량이 많이 안 쌓이면 분할 매도한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일단 분할 매도 들어가라는 얘기야. 기본적인 골격은. 그 다음에 이제 세게 되면 상한가에 들어가면 모레 나머지 까고 이렇게 잡아란 말이야. 그러고 이제 보안주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된다. 보안주는 이제 유심 관련주보다 좀 약한데 내일도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탈플라스틱 관련주 대우 특수강 내일 조심하자. 삼육물산도 역시 뭐 상한가 가고 있는 중에는 계속 상한가 들어가면 이제 그냥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국 패키지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행태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이하권의 그 2등주 후발주 이런 것들이 전혀 붙어주지 못하는 것을 보면은 내일 일단 이런 것은 1박 2일로 끝내야 된다. 삼성물산은 상한가 안 들어가면 이제 물량 나오기 시작하면 판다. 아니면 갖고 있는다. 이렇게 이제 요약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태양건설도 얘도 이제 한덕수 테마입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테마가 지금 몇 개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관심 있게 좀 볼만한 것은 옴니 시스템이 아닌가 이렇게 되는데 거래량이 원체 많지 않습니까? 거래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단타가 나오는 거야. 이게 이제 시가 이후에 잠깐 밀리는 자리에서 딱 접사하게 매수해서 올라칠 때 이제 쫙 붙여주지 못하면 팔고 1,500원 딱 돌파가 돼야 됩니다. 무조건. 그러면서 붙여주는지 여부를 좀 보고 1,500원도 못 가고 빌빌 된다 그러면 까버려야지. 그렇게 이제 단기 매매, 어차피 상한가 이런 건 단기 매매입니다. 그런 맥락으로 좀 보시고 일단 유심 보안 1등주는 제가 말씀드렸던 엑스큐어 그대로 그 흐름을 좀 봐야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세력이 어쩌면은 그런 생각이 내가 그래서 보안이라든지 좀 더 갈 거라고 이제 보는 이유가 옴니 시스템 얘기하고 하는 이유가 얘가 지금 삼육물산만 딱 쳐버렸잖아요. 이제 바닥에 서 있는 몇천 원짜리지 않습니까? 그래 삼육물산이 생각보다 많이 쳐버렸잖아. 그러니까 나머지는 사실은 그 탈플라스틱 가다가 좀 빌빌 됐어요. 에코플라스틱 이런 종목 짱짱한 종목은 오늘 어떻게 된다고 보자고. 이틀 쉬었다가 금요일날 또 올라섰는데 오늘 바로 쉬어버렸잖아요. 근데 삼육물산만 딱 움직이지 않습니까? 세게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한국 패키지 또 해먹고 하는데 이게 AXQ가 어쩌면 이제 저런 식으로 상한가 한방 두 방 갔지 않습니까? 제가 이건 최소한 뭐 두세 방은 무조건 가야 된다 해가지고 이미 금요일날 그 추천해 버렸잖아요. XQ에 대해서. 근데 두세 방은 최소한 간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육물산처럼 의외로 이렇게 세게 쳐버릴 수가 있어. 상한가 몇 방을. 그러니까 XQ가 나는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좀 흐름을 좀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인 즉슨 또 어떻게 보면은 저 상한가에서 초반에 물량이 잠깐 나오면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근데 이제 이런 것은 상한가 종목은 무조건
저 지지선을 잡아내는 거하고 T자로 다시 상한가를 붙일 가능성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삼육물산 하나 보여드릴게요. 삼육물산이 딱 요 자리가 그렇게 T자리가 나왔잖아. T자리가 그죠?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물량 나왔다가 이렇게 다시 붙여버릴 수가 있다니까. 그리고 또 점으로 올리거나. 그러니까 XQ 그 다음에 유심 라인은 옴니 시스템은 반드시 낮은 가격에 있을 때만 시가 자체가 낮아야 돼. 옴니 시스템은 시가가 높아버리면 아예 매매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라 시가가 높아버리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모험을 감수하면 XQ도 물량 나올 때 한번 T자로 다시 붙일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순간적으로 물량 나올 때 한번 잽싸게 한번 잡아볼 만하다. 이렇게 관심주로 두 개를 좀 유심하고 연관된 거 말씀드립니다. 그 이후에는 매매하면 안 되는 거야. 내일 붙이면 이제 모레까지 또 상한가 한번 도전한다든지 그럴 수가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이상 천재투자TV에서 여러분들께 상한가 종목 분석을 해드렸고, 이런 종목들은 이제 아까 XQ 뭐 얘기하고 합니다만은 이런 종목들 아주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잡아드리고 있는데, 바로 제야 최고수 전문가 24명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있는데, 이게 이제 평생 무료로 리딩 해버리니까 아주 끝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바로 뭐라고? 오르고 채팅 앱이에요. 이 천재투자TV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최고의 종목들 매수 매도가를 다 찍어주면서 수익을 내버리니까 여러분들 뭐 기똥찬 수익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런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종목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플레이스토어에서 오르고라고 검색을 해가지고 해보면 오르고 ATM 스탁 전문가 채팅이면 나올까, 이걸 설치를 하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설치한 다음에 무료용 가입해서 로그인 하시고, 그리고 공개 채팅방에 딱 들어오면 24명 전문가, 최고의 전문가들 무료방이 여기에 다 있어요.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한 없이 다 입장이 된다니까. 제가 이제 얘기한 중에 뭘 말씀드리냐면, 자, 여기 봐봐요. XQ 연상 도전합니다 해가지고 벌써 며칠 전에 다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상한가 종목 분석도 다 해드렸고, 또 일요일날 XQ 2360대란 수혜주 해가지고 얘는 또 상한가 도방은 더 간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도 꼭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르고 무료방은 이런 종목들이 가고 안 가고, 아니 점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이렇게 전문가들이 딱 보고 있다, 딱 매수 매도 사인을 내 가지고 여러분들은 수익을 내줘 버리니까 오르고 무료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료방 입장하셔 가지고 돈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